하여튼 오늘 뭐 되게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계속 까도 양파 같은데 이런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침묵으로 계속 이제 일관하는 게 아니라 이래요. 말할 가치도 없다. 묻진 않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왜 고소장을 써놓고 내지 않느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내실 생각 네? 없으신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내가 어저께 받은 문자인데 오세훈 시장 걱정이 돼서 내가 이런 돌아다니는 카톡 문자를 보낸다 하면서 저는 고향이 대대손손 조상님이 서울에서 거주하셨습니다. 네. 예, 외갓집은 상주고요. 네. 그런데 그 문자는 오세훈의 고향이 담양이다. 우리 당내에서는 그걸 음해랍시고 하는 겁니다. 반대 세력이. 이런 사람 제가 고발해야 됩니까? 그 뭐 담양이 고향이고 뭐 이런 거와 지금 이 사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 외에 그런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김어준을 빨리 쫓아내지 않았다. 이건 김어준과 밀약을 했기 때문이다. TBS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다. 오세훈은 좌파다. 배신자다. 이것도 제가 고발해야 됩니까? 가지고 계신 근데 그런 그 사례들과 이 사례는 다른 것 같고요. 뭐가 다릅니까? 터무니없는데 다 고소고발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뭐 사리에 맞질 않지요,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제 허무맹랑한 소리다. 고소장은 써놨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지금 구속이 돼 있고요. 이제는 이준석 의원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까지 검찰 수사의 이제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제 야당 시의원이 언급하지 않는 것이 저는 이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시장님의 시정 활동과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정책 추진에 잡음이 끼지 않도록 좀 이 자리에서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상 2분짜리 있는데 한번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명태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2021년 서울시장 국민의힘 경선 다음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신에게 찾아와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꼭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썼습니다. 그래서 명 씨는 거기에 맞춰 판을 짰고 결국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인, 오세훈 두 사람은 명 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는 서울시장의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죠? 아유,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시장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생각 있으십니까? 네,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네.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 강혜경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명 씨 주장이 맞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장이 뭐 이제 살려달라고 울었다 하시는데 울었던 것까지는 전 정확하게 모르겠고 명태균 대표가 오세훈 시장한테 시장 할래요, 대통령 할래요 라고 질문했다는 거를 저한테도 직접 얘기를 해주셔서 네. 오세훈 시장이 나는 시장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시장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그랬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세훈 때는 명태균이 그럼 주로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자체 조사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 조사, 자체 조사도 했었고 공표 조사도 좀 몇 건이 또 있고. 그거를 무료로 꽂아준 건가요? 똑같이? 일부는 무료고 일부는 돈을 제가 받았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전체를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정식적인 합법적인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으로 이제 돈을 받았던 거라. 그럼 오세훈도 똑같이 비슷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치장. 현재로 봤을 때는 네. 대신 좀 듣기에 좀 거북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 강혜경 전 보좌관도 인생을 걸고 저렇게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타임라인 따라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건 초기에 SNS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무리하게 요청해서 명태균을 만나보긴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끊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좀 어떤 점이 이상하고 위험해 보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그렇죠. 나요. 선거 때 많이 바쁘고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는 게 하여튼 맞지만은 그 이미지의 잔상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자기가 이렇게 해서 뭐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선거 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니까 이분은 믿을 수가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 그때 같이 김영선 전 의원이랑 세 분이서 같이 배석한 자리였나요? 처음에는 김영선 의원이 같이 모시고 온 건 기억이 나는데 네. 그 다음에 뵀을 때는 어떻게 뵀는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고요. 여하튼 그때 판단으로 이분과는 더 이상 인연을 계속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다 판단을 해서 참모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분을 만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 만남이 계속되지 않았고 저희 참모진들과도 정말 크게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요. 명태균 씨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의견이 굉장히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격렬하게 다툰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가 멀어진 이후에는 저희 캠프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같이 만남 이후에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참모진들에까지 디렉션을 내렸다라고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사건의 타임라인으로 돌아갔을 때
나경원 전 의원도 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세훈 후보와의 2차 경선은 느닷없는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다. 그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응답 유도를 위해 국민의힘 여론조사라는 것을 모두 조항에 언급하지도 않은 여론조사였다. 서울시장 레이스 초반 여론조사 압도적 1위, 1차 경선 압도적 1위였던 내가 결국 압도적으로 패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로 시장님은 검증되지 않는 폭로다, 뭐 자중질환은 공멸이다라고 반박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두 분이서 오해는 따로 푸르셨나요? 아니면 현재 진행형인가요? 제가 뭐 워낙 제가 마음이 넓은 편이라 따로 뭐 그럼 오해는 풀지 않고 그냥 평행선에 있는 걸로 인지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다 엉터리입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 제가 그래서 오늘 이거 물어보신다 해서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2021년 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20년 10월 16일자 주간조선 이 여론조사가 처음 나온 겁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처음 나온 거. 네. 최초. 그 이후에 선거 있기까지 46번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장 처음 나온 게 오세훈 24.6%, 안철수 18.4%, 박주민 10%, 박영선 9.6% 이렇게 돼서 쭉 내려가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주장은 네. 오세훈이 정치 공복기가 길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도와서 이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여론조사를 보면 어차피 시장님이 앞서고 있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숟가락을 올리고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것이 명태균 그렇죠. 주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10월 18일자 보도가 있었는데요. 21년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21년 4월 25일 날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한 별장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명태균 씨가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이게 명태균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별장의 소유주는 정치권에서 시장님의 오랜 후원자라고 알려진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공정과 상생 학회 대표라고 하시네요. 일단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시장님과 주변 분들은 그렇게 제주도 별장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있는 걸 몰랐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난 10월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으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으시거나 내용 공유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하고 싶어했던 공정과 상생 학교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저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셨는데 아니요, 그 오랜 후원자로 알려졌다라고 혼자 만들었다가 했습니다. 그거 제가 항의해가지고 바로 내렸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치 저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인용을 하시는 거는 일단 틀렸고요. 네. 예, 만들자마자 바로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제가 항의했어요. 시장님의 공정과 상생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어떻게 동의도 없이 그냥 계속 내가 오세훈의 후원자다라고 이제 주변에 얘기를 하면서 했던 활동자라고 보면 될까요? 그분도 명예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예.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제가 동의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고 그 홈페이지가 지금도 떠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 보시면 네, 만들자마자 들어가 봤습니다. 스톱이 돼서 그 이후에 아무 활동이 없는 게 21년부터 드러납니다.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다는 게 입증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누군가 뭐 페이스북에 사진이 올라오는 뭐 별장에 갔는지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별장 소유주한테 따로 연락받지 못했고요. 확인한 적도 없고 네, 확인할 필요도 없다. 확인할 생각하시는 필요조차 없죠. 예, 알겠습니다. 중앙일보 11월 16일자 보도입니다. 지금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또 언급이 됐어요. 21년 서울시장 보궐 당시에 명 씨가 시장님과 안철수 후보의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드는데 관여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사안을 검찰이 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검찰 수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하시겠어요? 예, 뭐 어차피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네, 그런 참고 절차가 사항을 뭐 문의한다면 거기엔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그 부분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 명태균 씨가 그동안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이번에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요지예요. 오세훈은 자기가 왜 이겼는지도 모른다. 네. 자기가 뒤에서 도왔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잖아요. 지금 취지가 판을 짰다. 네. 이런 표현을 자꾸 쓰잖아요. 지금 27명 정치권의 명단이 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준석 의원과 오세훈 시장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글쎄 뭐 하여튼 뒤에서 그렇게 숨어서 도와줬다면야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마운 안 되죠. 일이죠. 아니 고마운 일이죠. 숨어서 조용히 도와주는 아니, 천사 같은 그렇게 일을 하면 말씀하시면 얼마나 안 되죠. 고맙습니까? 끊어냈었어야죠. 네. 그런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도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김종인 위원장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뒤에서 도왔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전체를 취지를 종합을 해보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은 초지일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네. 만나면 네. 오세훈 후보 단일화하지 마세요. 음. 혼자도 이깁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다 난리 페이스도 이긴다는 뜻이에요. 김종인 끝까지 비대위원장이랑 명태균 씨와의 완전 제 정이 말을 좀 다르네요. 잠깐 설명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기왕 네. 시작하신 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명태균 씨 얘기를 종합을 하면 자기가 우리 캠프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했다는 게 입증이 다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결국 요지를 종합하면 김종인 위원장님께 뭔가
뭐 자료를 만들어다 드리고 설득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오세훈을 유리하도록 국면을 이끌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불행하게도 김종인 위원장님은 저나 우리 캠프 사람들이 가서 의논을 드리면 단일화하지 말아라, 네. 끝까지 알겠습니다. 그런 입장을 끝까지 견지해서 제가 단일화 합의를 해놓고 안철수 그 후보와 네. 단일화 합의를 한 날이 있어요. 바로 뛰어가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께 아유 제가 이렇게 단일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러 그 바쁜 후보가 위원장께 비대위원장께 뛰어갔었던 게 일정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분들도 다 취재를 했고 그러니까 김종인 충분히 위원장 답변 시간 드린 것 같고요. 선거 비하인드까지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질문하세요.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되게 여러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계속 까도 양파 같은데 이런 의혹들이 나올 때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침묵으로 계속 이제 일관하는 게 아니라 이래요. 말할 가치도 없다. 묻진 않으시면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왜 고소장을 써놓고 내지 않느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네, 앞으로도 내실 생각 네? 없으신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내가 어저께 받은 문자인데 오세훈 시장 걱정이 돼서 내가 이런 돌아다니는 카톡 문자를 보낸다 하면서 저는 고향이 대대손손 조상님이 서울에서 거주하셨습니다. 네, 예, 외갓집은 상주고요. 네. 그런데 그 문자는 오세훈의 고향이 담양이다. 우리 당내에서는 그걸 음해랍시고 하는 겁니다. 반대 세력이. 이런 사람 제가 고발해야 됩니까? 그 뭐 담양이 고향이고 뭐 이런 거와 지금 이 사건이 또 하나 예를 상관관계가 들어볼게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 그런 주장하는 분들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김어준을 빨리 쫓아내지 않았다. 이건 김어준과 밀약을 했기 때문이다. TBS에 대해서 매우 미온적이다. 오세훈은 좌파다. 배신자다. 이것도 워낙 제가 지금 고발해야 됩니까? 가지고 계신 근데 그런 그 사례들과 이 사례는 다른 것 같고요. 시장님. 뭐가 다릅니까? 터무니없는데 다 고소고발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래도 뭐 사리에 맞질 않죠.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과 9월에 계속해서 지구당 부활 관련해서 반대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2004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영광인데 저는 2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정치 풍토에서 모처럼 이 여야의 극단으로 달리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교집합이 생긴 건데 왜 자꾸 반대 메시지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히 우려됩니다. 돈 정치와 뭐 제왕적 당대표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어떤 점이 아직도 지구당이 생기면 돈 문제가 발생하고 제왕적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보세요? 새로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심각성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2004년에 시장님이 법 통과시킨 10년 뒤에 2014년부터 이제 대학생 평당원으로 지역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10년 지나서 지금까지 봤을 때 글쎄요. 저는 지금 이게 체계가 안 잡혀져 있고 정치적 이너서클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 그런 것들이 다 음지에 있어서 이거를 양지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구당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드는 입장입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활동하실 때는 굉장히 큰 지구당의 폐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와 지금의 현실이 같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네, 말씀해 인간의 주시죠. 본성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여지가 생기면 부패합니다. 일단 첫째, 전 세계의 원외 지구당 위원장이 후원회까지 조직해서 일반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정치할 수 있도록 한 나라는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 과거에는 어쨌냐면요. 후원금을 충분히 얻어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당협 내에서 식사를 한번 하더라도 당협위원장이 밥을 샀습니다. 네. 돈을 많이 얻어 쓴다고 종평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바람직한 풍토가 정착되어 있느냐 하면 당협 내에서 모이면 무조건 더치페이를 하죠. 10,000원씩 냅니다. 네. 이게 엄청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네. 지구당 내에서 지역 내에서 경제력이 튼튼한 분들이 아무래도 기여를 많이 하는 일이 빈발하게 될 겁니다. 후원금을 많이 내겠죠. 네. 그렇게 되면 당협위원장 입장에서는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공천을 하게 되는데 신세를 많이 준 분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 이런 일을 후원을 제도화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원외에서 이렇게 받지를 않아야 나중에 공천을 할 때 뭐 더 자신에게 이제 빚진 사람이 없는 사람도 공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시장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행정가로 가시고 또 양의생활 거치고 이렇게 계셨지만 제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역위원회라고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당협협의회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이제 뭐 식사 자리 하고 당연히 더치페이 하고 하는 건 좋은 문화지만은 네 질문하겠습니다. 시정 요지고요. 저는 지구당이 부활을 해야 저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된다고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의원님 발언하시려면 나중에 발언권 얻고 말씀하세요. 시정 질문 요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왕적 당대표보다는 제왕적 국회의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지구당 지금의 구조에서 여기 지금 많은 의원님들 계시고 발언도 주셨지만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 말 한마디 사실은 그날 일정도 다 취소하고 바로 지역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당이 부활을 한다면은 정말 어떤 새로운 때묻지 않는 뭐 청년당원이 됐든 이런 분들이 더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의정활동을 목표하면서 지역활동을 하고요. 되게 새로운 인재충원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이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갇힐 사람들을 공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더 검증된 그런 사람들을 지방 의원으로 공천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정치적 의원- 충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의원이나 이런 걸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지 네, 후원금을 받으면 어차피 마음에 빚은 생기는 겁니다. 네, 원외 당협위원장을 적어도 한두 번 이상 해온 분들은 오히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신중합니다. 아니, 지금 근데 뭐 처음 하신 분들이 지금 뭔가 129명이 지도부에 소환 전달을 했는데 이게 처음 정치를 뭐 경험해가지고 이렇게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고 제가 보시는 얘기를 건가요? 들어보면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그런 구체적인 언급들을 할 텐데요. 하여튼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걸 마치 개혁으로 알겠습니다. 포장하는 것은 네, 시대의 시장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지구당 폐지된 지금 20년이 지나서 한국 정치가 퇴보하기도 했지만 진보한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구당이 부활을 해야 정말 새로운 정치적 충원과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